안녕하세요, 여러분. 자, 이제 1번 문제부터 풀어볼게요. 부동산의 개념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골라보세요. 22의 시험 문제네요. 1번. 경제적 개념의 부동산은 자본 자산으로서의 성격을 갖는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경제적 개념의 부동산에서 어떻게 기억했었냐면 자산, 자본을 모으고 생산하고 소비하고 상품으로 내다 파는 건 경제활동이었다. 이렇게 기억해 보시라고 그랬어요. 맞죠? 2번. 좁은 의미의 부동산은 협의의 부동산이었습니다. 민법에 규정도 있었죠. 민법상 부동산이라고도 얘기했어요. 그래서 토지 및 그 정착물을 말했었네요. 그래서 그 정착물에는 건물, 수목, 돌담 등이 들어가니까 좁은 의미의 부동산은 토지와 건물이다. 그러면 틀린 문장이었죠.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지금 맞죠? 그 다음 3번. 준부동산은 원래는 부동산이 아닌데 어떤 것이 동일하기 때문에 부동산과 똑같이 보기로 한 거였죠. 뭐가 동일했었죠? 부동산과 유사한 공시 방법을 갖췄죠. 그게 등기 등록이었습니다. 근데 민법에 의해서 등기 등록한 게 아니었어요. 관련 법규상의 등기 등록의 절차를 거쳤던 거죠. 그래서 얘는 넓은 의미의 부동산에 포함이 됐었어요. 넓은 의미의 부동산은 광의의 부동산이었죠. 그 다음 4번. 부동산의 물리적 개념은 물리적 개념을 기술적 개념이라고 했던 게 기억나시면 돼요. 부동산 활동의 대상인 유형적 측면에 부동산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래서 기술은 어떻게 지어졌는지는 밖에서 봐도 보인다고 그랬죠. 유형이었습니다. 소유권자와 경제적 가치는 안 보였어요. 그래서 법경은 무형적 측면. 구분 꼭 해주세요. 다음 5번. 토지는 생산재이지만 소비재는 아니다. 이렇게 나왔네요. 토지는 생산재이면서 소비재였죠. 그래서 생산의 삶에서에는 무언가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토지, 자본, 노동이 꼭 필요해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생산 요소가 토지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그 다음 산강들을 생산 요소로 사용하지 않고 그 자체를 레저용으로 사용하기도 하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소비의 대상이 되기도 해요, 그 자체가. 그래서 토지는 생산재이면서 소비재이기도 한 거예요. 그래서 5번이 틀린 답이 됩니다. 정확하게 기억하세요. 그 다음 2번. 부동산의 개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으로만 짝지어진 것 이렇게 나왔네요. 똑같은 문제예요. 그래서 경제적 활동은 자본 모으고, 소비하고, 생산하고, 자산 모으고, 그 다음 상품을 내다 팔았죠. 기억, 니은, 리을, 비읍이 경제적 개념이네요. 그러니까 당연히 2번이 답이 되겠죠. 기술적 개념은 어떻게 기억하시라는 얘기냐면 물리적 자를 붙였을 때 자연스러우면 얘는 기술적 개념의 부동산이었어요. 그래서 물리적인 위치, 물리적인 공간, 물리적인 자연, 물리적인 환경이었습니다. 기억나시죠? 네. 그래서 지금 답은 2번이네요. 그 다음 3번. 괄호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을 골라보래요. 이 문제를 풀 때 핵심 키워드가 무엇인지를 기억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자, 어떻게 푸나 보세요. 토지의 건물이나 그 밖에 정착물이 없고 이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얘를 뭐라고 했죠? 벌거벗은 땅, 낮이라고 했었어요. 얘는 사법상의 권리도 설정되어 있지 않은 토지였죠. 그래서 우리나라 모든 토지는 공법상 규제는 받고 있기 때문에 공법상 규제만 있는 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A가 낮이에요. 그럼 A가 낮인 순간 낮이가 아닌 4번과 5번을 지워야 되는 거죠, 지금. 되셨죠? 그 다음 두 번째. 주거용지, 상업용지, 공업용지 등으로 이용되고 있거나 이용 목적으로 조성된 토지래요. 주상공 딱 뜨면 택지였죠. 그럼 B가 택지인 순간 B가 택지가 아닌 1번을 지우겠네요. 그 다음 세 번째. 용도적 상호간에 바뀐대요. 대분류 상호간에. 그럼 얘는 뭐였죠? 후보지였죠. 그래서 후보지가 아닌 2번을 지워버리면 답은 3번이 됩니다. 자, 그 다음 네 번째. 용도지역 내에서 지역간 용도 변경이 진행되고 있대요. 그럼 대분류한 소분류 상관에 바뀌고 있는 중이잖아요. 그래서 얘를 뭐라고 하죠? 이행지라고 했던 게 기억나시면 됩니다. 그때 토지 용도는 크게 세 가지, 건물 짓는 용도, 농사 짓는 용도, 나무 심는 용도였죠. 크게 바뀌면 후보지, 바뀌어지는 중일 때, 건물 안에서 건물의 용도가 바뀌면, 그 다음 농사의 종류가 바뀌면 서로, 그 다음 나무의 종류가 바뀌면 걔는 이행지였습니다. 바뀌어지는 종일 때만 후보지 이행지였고, 바뀌어진 다음에 바뀌어진 것으로 불러준다. 4번. 토지 관련 용어의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 이렇게 나왔네요. 기억. 택지는 주상공의 용도로 이용되고 있거나 용도로 이용될 목적으로 조성된 토지래요. 맞죠? 그럼 기억이 없는 애를 지우는 거예요. 3번, 4번, 5번이 지금 3번, 4번이 지워지네요. 그 다음 2번. 획지는 가격순위 비슷한 일단의 토지였죠. 감정평가상 개념. 그래서 획감으로 외웠었습니다. 근데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2필지 이상의 일단의 토지. 부르는 용어 우리 공부한 적 없어요. 그러니까 얘는 가격순위 비슷한 일단의 토지의 설명이니까 획지는 틀렸잖아요. 그러니까 니은이 틀린 순간 니은이 들어있는 애를 또 지워버리겠죠. 2번이 지워지고
5번도 지워지네요. 그럼 답은 기억, 니은 두 개만 판단했는데 1번으로 답이 체크가 되는 거죠. 그 다음 3번. 이제 디귿. 표본지는 지가의 공시를 위해 가치 형성 요인이 같거나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일단의 토지 중에서 선정한 토지래요. 얘는 표준이 되는 땅을 선정한 거잖아요. 표준지였죠. 표준지. 그래서 표준지 공시지가는 누가 정해준다? 국토교통부 장관, 국장이 정해줍니다. 그래서 표본지가 아니었어요. 그 다음 리을. 이행지 뜨면 얘가 혹시 후보지의 설명은 아닐지를 항상 의심해 보셔야 돼요. 택지, 농지, 임지 지역 상호간에 서로 바뀌고 있대요. 그럼 크게 바뀌는 거잖아요. 대분류 상호간에. 그러니까 후보지의 설명이죠. 이행지라고 해서 X네요. 답 이해되시죠? 문제 푸는 요령 정확히 익히셔야 됩니다. 그 다음 5번. 토지의 분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 이렇게 나왔네요. 기억. 낮이는 필지 중 건축물을 제외하고 남은 부분의 토지래요. 건축물을 지었는데 그 건폐율 등에 의해서 비어들 수밖에 없는 땅이 있었어요. 빌공짜 공지였죠. 이게 공지의 설명이었습니다. 공한지는 뭐였죠? 공 한 개가 더 붙기를 기대하는 땅, 투기 목적의 토지였죠. 그래서 지금 기억 틀렸네요. 그럼 기억이 틀린 순간 이제 기억이 들어있는 애를 지우겠죠. 그럼 1번, 2번, 3번이 지워져요. 이와 같은 문제의 푸는 요령이 뭔지를 익히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 다음 니은. 부지는 일정한 용도로 이용되고 있는 바닥 토지를 말하며 하천도로, 하천부지, 도로부지, 하천택지, 도로택지라는 표현 못 들어봤다고 그랬죠. 그래서 하천, 도로 등 건축할 수 없는 땅만을 일컫는 용어가 아니라 학교부지, 건축물을 지을 수 있는 땅까지 포함하는 가장 포괄적인 토지 용어였다. 그래서 우리 포부를 밝힌다 이렇게 외워볼까요? 자, 따라해 보세요. 포부. 네, 기억해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 니은은 맞네요. 그럼 니은이 없는 5번 지워버리면 4번이 답이 되는 거죠. 지금도 두 개만 풀었는데 답이 풀리네요. 디귿. 맹지는 앞을 못 보는 땅이었죠, 여러분. 도로에 직접 연결돼 있지 않아서 도로를 직접 못 보는 땅. 얘가 맹지였습니다. 약점이 있었죠. 그 상태 그대로는 건축할 수 없어서 가치가 높다 낮다 낮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나타났던 게 좁은 통로로 도로에 접하고 안이 넓어지는 토지의 모양, 자루형 모양의 토지가 나타났잖아요. 그게 뭐였죠, 여러분? 대지였죠. 옷 이자를 썼던. 그래서 옷을 크게 입으면 자루 뒤집어 쓴 것 같다 기억나시죠? 그 다음 리을. 필지는 법률상의 등록 단위였죠. 법률상의 면적 단위는 뭐였죠, 여러분? 걔는 제곱미터였던 게 기억나시면 돼요. 그 다음 미음. 후보지는 인위적, 자연적, 행정적 조건에 따른 다른 토지와 구별되는 것으로 가격 수준이 비슷한 일단의 토지래요. 가격 수준 딱 뜨면 뭐죠? 획지의 설명이었죠. 후보지라고 얘기해서 X가 되네요.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답은 4번입니다. 그 다음 6번. 건부지와 낮이의 특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택지인데 그 위에 건물이 지어져 있으면 건부지. 건물이 지어져 있지 않으면 나지. 택지인데 건물을 지어놓고 옆에 비어둘 수밖에 없는 땅은 공지. 이해 되시죠? 1번. 낮이란 지상의 건물 기타 정착물이 없는 토지이다. 맞네요. 2번. 지상권 등 토지의 사용 수익을 제한하는 사법상의 권리도 설정되어 있지 않은 땅이었죠. 오로지 뭐만 있는 땅? 공법상 제한만 있는 땅. 그래서 가장 규제가 적어서 가장 유용성이 커서 가장 가치가 높은 땅이 뭐였다? 낮이었습니다. 그 다음 이제 3번의 내용을 보기 전에 지상에 건물이 있는 땅 건부지의 경우에는 내가 이용하려는 게 상업용 건물을 지어서 이용하고 싶은데 낡은 주택이 지어져 있어요. 그럼 그 위에다 바로 지을 수 없으니까 낡은 건물을 주택을 철거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건물 철거하는데 철거 비용이 들고 그럼 이 건물이 크고 견고할수록 철거 비용이 많이 드니까 가치를 까겠죠. 얘를 건부간가라고 했어요. 그래서 건물이 크고 견고할수록 철거 비용이 많이 들어서 건부간가를 많이 행하더라. 그럼 건부지의 가격은 더 많이 떨어지겠네요. 가치를 감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낮이 가격이 기준이 돼서 거기서 건부간가를 행하면 얘는 건부지 가격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건부지 가격은 낮이 가격을 상한선으로 삼는다 그러면 걔는 5가 되는 거죠. 그런데 이미 최고 이완임이 되고 있다면 걔는 철거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면 최고 이완임이 되고 있을 때 철거할 필요가 없으니까 건부간가가 빵이죠? 그럼 낮이 가격과 건부지 가격이 같아질 때도 있다? 네,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3번 봤더니 건부지 가격은 건부간가에 의해 낮이 가격보다 높게 평가된다. 낮게 평가되죠. 이 내용을 몰라도 가치를 깠는데 어떻게 높게 평가해요? 4번. 건부지는 지상에 있는 건물에 의해서 사용 수익이 제한되는 경우가 있다. 그렇죠. 내가 원하는 대로 마음대로 이용 못해요. 그 다음 5번.
건부지는 건물 등이 부지의 초유 요용에 적합하지 않는 경우에 나지에 비해 초유 요용의 기대 가능성이 낮다. 그렇죠. 바로 최고 유한 이용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건물을 철거했던 거였죠. 이해되시죠, 여러분? 자, 그래서 지금 OX 문제로 나왔을 때는 멘토링 동영상 말고 메일 기부 맨으로 해결하고요. 프리 멘토링, 해설지로 해결해드리고, 그리고 오지선다 문제가 나가면 지금같이 멘토링 동영상으로 여러분을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